인민은 투표한다고. 그런데 인민은 투표하겠지. 그러나 개표를 하는 건 권력자가 하는 거고, 인민은 투표하지만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고 권력자가 바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이야기죠.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품위 없고 하찮은 이준석이 입을 털어대고 있는데요. 이준석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쿠데타를 그 정도 부정선거 가짜뉴스를 보고 할 정도로 멍청한 사람이다 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준석이 아마 부정선거에 대해서 가장 발끈하면서 없다, 이런 것 자체가 없다 라고 당대표 시절부터 부정해왔죠. 아마 깊숙하게 관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직접 개입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한동훈도 당대표가 된 부분, 이준석도 당대표가 된 부분, 이 부분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미 밝혀진 것에 의하면 명태균 씨가 전화기 한번 들지도 않고 여론 조작을 해댔다. 창의적으로 그냥 아예 만들었다라는 부분에 이준석이 벗어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탄의 개장수죠. 동탄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을 때 일주일 동안의 깜깜이 구간 동안에 공영훈 후보가 40%, 이준석이 21%, 그거를 뒤집고 동탄의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상간에 20%의 여론이 뒤집힌다? 그건 매우 희박한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거죠. 이준석이요,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무너졌다.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절차는 최선을 다해 지속하되, 그냥 더 이상 하기가 싫은데요. 이준석이 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에 민주당의 이재명, 그들 좌파 진영보다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건 본인도 그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고 물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선관위에 투입되었던 계엄군이 이 중앙선관위에서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해서 뭔가의 작업을 했다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답이 나오지 않으니 이거 실패한 것 아니냐라고 걱정을 했었는데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식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지금 일주일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 동안에 대통령의 짧은 담화 한 번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이 대통령실에서는 기능이 지금 멈춘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 보수 유권자들이 가슴을 치고 있는데요. 거기에 좀 의미 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파헤치기 위해서 중앙선관위원회 비상계엄군을 급파한 것으로 확인이 됐죠. 사실 그 작년 7월에 국정원에서 이 일부 5% 정도 중앙선관위를 감사하는 동안에 부정선거에 대한 정황적인 증거가 확인되었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에 보고가 됐고, 대통령실은 그걸 검찰에 넘기지 않고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에서 이제 국회로 침투된 계엄군보다 더 많은 인원이 중앙선관위와 관악, 이제 청사 이쪽으로 간 부분, 그리고 거기에 100명이 넘는 IT 전문가들이 들어갔다라는 부분에 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 굳힌 선거 자체를 훼손하는 부정의 세력들을 이제 한 방에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간첩이죠. 간첩 새끼들 잡기 위해서 이런 수를 썼구나. 와, 대단하다라고 응원을 했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조급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 조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미지 파일 카피 기법만으로 선관위의 서버를 흔적 없이 복제하고 데이터 추출까지 가능하다라는 전문가 소견이 나왔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고요. 그 선관위에서 큰 박스를 막 들고 나왔는데 거기서 압수수색한 물이 아니냐, 이 부분 가지고 지금 좌파 진영에서는 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불법이다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서 가지고 온 증거물을 그 전체를 불법으로 만들어야지 이 증거물도 불법으로 취득한 물이기 때문에 증거로서 가치를 없앨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잘 보면 언론이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의 급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언론이 이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보도를 할까봐 그쪽으로는 못 가도록 다른 쪽으로 막 시선을 잡고 있죠. 선관위가요 내부 자료에 대한 반출 없었다. 그리고 전산에 로그한 로그인이죠. 이제 기록한 적이 없다라고 공표를 하면서 이제 서버에 압수수색이 실패한 거 아니냐. 이거 안 되는데 부정선거 못 밝혀내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요.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굳이 로그인하지 않아도 통째로 팍 찍어서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죠. 향후 윤석열 정부의 발표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스카이데일리가 취재를 했습니다. 하드디스크와 이미지 복사는 물리적인 반출과 접속, 로그인을 남기지 않고 원본을 똑같이 복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IT 회사 대표의 이야기도 적습니다. 64 51기 출신이고요. 굉장히 똑똑하시죠. 송철수 IT 회사 대표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이용해 서버 반출 없이 하드디스크 이미지를 복사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고요. 계엄군이 박스를 옮기는 사진이 CCTV에 나오는데 그 안에는 내부 자료를 반출한 게 아니라 포렌식 장비가 들어있었을 것이다. 라고 본다. 이 카피 능력은 삭제하고 수정했던 그 기록뿐만 아니라 접속 기록 모두가 그냥 통째로 완전히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피를 한 거기 때문에 따로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접어진영 후덜덜 할 것 같은데요. 특히 선거 조작 논란이 있었던 2020년 4.15 총선 때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희한하게도 이제 야당의 득표율이 63%로 동일했습니다. 그 후보하고 상관없이 어떤 후보와 붙어도 민주당의 후보는 63%의 퍼센테이지를 기록해요. 다 똑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로또를 맞는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뭐 어마어마한 확률을 뚫어야 되는 거죠. 요때의 같은 득표율 데이터도 취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여부를 가리는 게 굳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가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인 그 교수도 한마디를 거들었는데요. 하드디스크 이미지 복제에 성공했을 때 전체 자료를 전부 수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게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그거 그대로 카피해서 하나 복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개인 포렌식 같은 경우는 그거를 막 다 뜯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 본체 다 뜯어가지고 하드디스크 꺼내가지고 그거 확보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 기기 자체를 그대로 복제를 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IT 강국이잖아요. 이 정도의 기술은 이미 확보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오늘날 충분히 대한민국에서 구현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그인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죠. 아마 중앙선관위가 지금 자신들은 털린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되게 안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노노노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군인이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사진 찍는 거 가지고 그 장면은 포렌식 서버의 고유 식별 번호와 물리적 위치를 기록하기 위한 거. 우리가 이제 딱 자동차 사고 났을 때도 차 안 움직이고 거기에 상황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차를 옮기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이렇게 이 전체에서 이렇게 확보했다 시간 얼마 이런 걸 기록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미지 복제와는 전혀 다른 행위다. 단지 촬영만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이게 포렌식의 실패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선관위에 머물렀던 시간이 3시간입니다. 3시간. 그 3시간 동안에 충분히 복제 가능했다라는 거죠. 이 분석 시간은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째깍째깍 빨리 돌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지금 작업은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죠. 이 시간을 좀 벌어줘야 되는 게 국민의힘. 민주당이요, 그 7일에 그 윤석열 대통령 특검이 부결되자마자
다시 14일에 다시 표결에 붙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한 회기 동안에 한 사람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은 다 한 번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하냐면 꼼수로 회기를 주 단위로 조각조각 내가지고 그 회기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구장창 올리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시간이 급박하기 때문이죠. 이걸 만일에 포렌식 작업 끝내고 부정선거가 대한민국에 있었다. 이거 국회 해산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 모든 것을 밝히기 전까지는 국회가 해산돼야 되고 어떤 입법 활동도 금지, 정치 활동 금지다. 라고 딱 대통령이 포교령을 내리는 순간 와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간첩 새끼들 와 다 싹 한순간에 끝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노태학입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 위원장이요. 6일에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하고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죠. 노태학, 노정희, 권순일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 대법원장이죠. 중앙선관위를 장악을 했습니다. 노정희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에 속코리 투표함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투표한 그 투표지가 그냥 쓰레기처럼 종이백에 담기고 속코리에 담겼다라는 건 쓰레기니까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소련의 공산당 스탈린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인민은 투표한다고. 그런데 인민은 투표하겠지. 그러나 개표를 하는 건 권력자가 하는 거고 인민은 투표하지만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고 권력자가 바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이야기죠. 부정선거, 공산당은 가능하다. 그들의 입맛에 맞는 결과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인민, 개돼지 같은 인민은 그냥 요식행위만 해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흘렀다라는 거죠. 11번의 연속적인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다라는 건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지금 미국도 대한민국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유진영에서 그 중심, 갈리는 그 중심에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의 중요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이 생각하는 게 더 크다라는 거죠. 일본은 우리나라를 잃는 순간 더 큰 위험 앞에 바로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쿠션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켜주는 겁니다. 뭐 둘 사이 관계가 안 좋아도. 한미동맹이 왜 굳건한 줄 아십니까? 자유진영에서 지켜내야 할 그 마지막 선 있죠? 그거를 대한민국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참 중요한 나라죠. 그런 중요한 나라의 중요한 국민들이 이렇게 머리에 빵꾸난 짓을 하고 있다는 게 개탄스럽습니다. 진짜 부정선거 밝혀내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요. 부정선거 조사를 방해하는 자들은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 이 비리에 발 담그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국민들 우롱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 선동질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좌파들이요. SNS 댓글 달고 난리 발광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하겠죠. 민심이 어떻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용기 내서 윤석열 탄핵을 지켜내는 게 애국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